네,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의 2분기 성장률이 속속 나오면서 그동안 상반기에 요란했던 트럼프 관세에 따른 세계 경제의 무역 관련 영향, 부작용이 크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되긴 했지만 달러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보다 증시와 같은 위험자산이 오히려 더 각광받고 오르는 현상,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역시 트럼프의 본색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조직에 있다가 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이렇게 물러나면 개인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수로 무슨 각종 인사라든가 이런 쪽에 자기가 부각된다 이렇게 떠드는데요. 사실 옛날부터 가장 불리할 때 자기 본심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인데 언제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할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관심이었는데요. 예. 지금 트럼프는 가장 불리한 입장이죠. 웹사인이라든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불리한 위치인데요. 가장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섹터별 주가 상승을 보면 부동산이 오랜만에 헬스케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게 올라갔는데요. 예.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우리 성원영 PD께서 발빠르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에 이어서 부동산이 오랜만에 2% 가깝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것이 자기가 분리할 때 악수가 될까 아니면 호재가 될까 기사회상 될까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인사와 관련되지 않고 이렇게 자업하면 나중에 더 큰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 나타났다고 볼 때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두 가지 경계감이 작용했죠. 예. 그동안 너무 빠른 상승세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서원영 PD랑 같이 이렇게 갈 때 사실 4월 중순 4월 상호관세 부과 직후에 일부 대형 증권사에 이렇게 해서는 중국을 미뤘습니다는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한국 증시가 가장 빨리 간다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4월 중순에 너무 빨리 갔죠. S&P 기준으로 4월 중순에 4,980입니다. 근데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6,309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승률을 보니까 3개월 만에 27%가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50년 만에 가장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빈난세 특파원께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사실은 거품 논쟁, 그 다음에 차트 분석상의 죽음의 선논쟁, 이것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쪽이 지금 미국 증시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주춤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계감이 2분기 테슬라의 알파벳 실적, 오늘 이렇게 미국 시간으로 발표되는데요. 사실 실적은 안 좋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투자는 미래에 되니까 두 가지가 영향을 받는 거죠. 하나는 실적보다는 가이던스 어떻게 나오느냐. 두 번째는 지금은 가이던스보다 더 영향력이 높은 것이 사실 미래 잠재 가치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위 CAPEX, CAPEX라는 투자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래 잠재 가치를 테슬라라든가 알파벳이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 AI를 장착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역시 다우가 오른 거죠. 예. 왜 다우가 올랐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ineffectiveness, 무력화, 무기력 되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경기가 좀 관세 영화를 벗어나면서 좋아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다우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미국의 부동산 섹터 상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연준 재차 압박하면서 했던 추가적인 발언, 그러니까 주택 양도소득세 철폐를 해서 미국의 이 기준금리가 안 내려가고 있는 거 상쇄해보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 맥락이 있을 것이고 네네. 관세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했는데 무력화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일단 백악관이 기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분 좋아하지 않고 지금 신행권께서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서 과세를 트럼프가 면하겠다 하는데요. 우리도 외국인들이 사실 코스피 5천 아마 현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주력하는 정책인데요.
세제 정책에 있어서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대지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50억에서 15억으로 낮추면 이게 사실은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 차익 문제, 이런 문제라든가 감세 문제, 증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늘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죠.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저도 그런 말씀을 주의 예측 기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스태그레이션, 대공황,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것이 굉장히 우려됐었죠. 그게 상반기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었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1분기, 2분기 성장률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별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이런 우려가 사실대로일까 하는 것이 이제 평가가 되는 시점이죠. 아시겠지만 중국의 2분기 성장률 괜찮게 나왔고 우리 성장률 내일 발표합니다는 플러스 0.5 전분기 대비 미국식 방식으로 하면 2%가 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영향은 주요 예측 기관들이 스태그플레이션 대공황 우려는 기우다. 실질적으로 보면 JP모건이 올해 상반기 세계경제 성장률 2.4%다. 그러면 실제 시청자 여러분이 2.4%의 성장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세계경제 잠재 성장률이 지금 2.5%입니다. 그리고 세계경제 1970년 이후에 장기 추세든지 대체로 2.5%에 걸립니다. 여기에서 2.4%는 크게 이탈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 무역량, 교역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무려 5.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무역 증가율은 종전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 상징적 의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상징적 의미가 아마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미로의 교역 증가다. 트럼프 관세도 증가다. 두 가지로 해석되겠죠. 관세 부과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미국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수입을 더 증대한 거냐.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북미로 무역 증가한 거냐. 근데 이것은 3월 이후에 계속해서 품목별 관세를 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으로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쪽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금 그렇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 유지해. 그 다음에 세계 교육 증가율 유지해.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했던 미국이라든가 북미 지역에 오히려 이렇게 수출이 증가해. 다른 국가 입장에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애초에 의도했던 관세 영향 이런 것이 사실 무기력하다. ineffective 논쟁. 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살펴볼 부분이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이 미국 정부가 관세를 통해서 중국보다 더 강한 미국을 만들고 싶어 했을 텐데 지금 중국 경제가 심지어 내부 정치 갈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2분기 성장률 가져왔다는 거는 이 관세 무력화 단련에 어떤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거죠. 트럼프의 이렇게 관세 정책의 이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초점이 돼 있다 하는 것은 다들 아시고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집권 일기 때 중국에 두들겼는데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경쟁력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든 정부의 이렇게 트럼프 진영의 대실책이다 할 만큼 공격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이게 대중강경 정책은 아주 굉장히 세졌죠. 이게 대중강경 정책의 사실 역대적으로 보면 가장 황금팀, 강경팀이다 이렇게 분리되는 피터 나바로 이론적 근거가 됐던 사람, 그 다음에 러트닉 상부장관, 그리오 USDR 요 사람들이 전부 뭐냐 황금 콤비가 돼서 이번에 밀어붙이겠다. 어떻게 한국과 일본과 중국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을 희생해까지만 또 중국을 밀어붙이겠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았느냐. 트럼프 진영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오히려 트럼프 진영의 보란듯이 성장세가 유지됐습니다. 1분기 시청자 여러분 5.4%, 2분기 엊그제 발표해서 5.2%, 전부 목표선을 벗어났죠. 상월달에서. 그래서 상반기 성장률 목표선 5%를 이렇게 상회하다 보니까 그동안 정치적으로 실각서로 나돌았던 시진핑이 2분기 성장률 5.2% 발표한 이후에 사실 기업체를 중심으로 속속 그동안 실각설에 따른 이것을 이렇게 사실 회색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시청자분이 보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사회생의 돌파구가 마련됐던 것이 중국의 상반기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피터 나바로, 로트닉, 그 다음에 그리오 이 대중강격팀의 삼각편대가 결과적으로 거의 퇴진했죠. 예. 왜냐? 중국을 비롯한 관세의 총괄은 트럼프의 관세 협상의 총괄은 베센트로 넘어갔죠. 베센트는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이 또 베센트는 시장에서 자꾸 공매도 쳐가지고 돈에서 무역과 관련돼서 경험이 일천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무역 정책의 총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중강경 정책은 일기와 마찬가지로 더 실패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나온 미국 자동차 기업 GM의 순이익 1조 원 감소도 이게 관세 영향이다라는 설명이 나쁜 꼬리표처럼 붙었고 또 오히려 미국 경제가 이런 측면에서는 관세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 더 받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곤혹스러워할 만한 재료가 아닐까 하는데. 네, 테슬라라든가 GM 같은 게 왜 이렇게 이제 실적이 부진할까? 그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사실 본거질이 있다가 결국 관세에 따라서 이것이 영향을 받는 이런 측면인데요. 관세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나비효과냐 잔물결효과냐 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는 전정 진행자 같은 경우는 버터플라이 에펙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버터플라이 에펙트는 관세 부과국보다 사실 피해국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리플 이펙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관세 부과국이 한국과 중국 같은 이런 피해국보다 더 영향을 받는다. 이게 지금의 GM이죠. 그 다음에 테슬라죠. 그게 기업별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5.4%, 2분기 성장률 5.2%인데요. 아직 2분기 성장률이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는 사실 1분기 성장률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이너스 0.5%입니다. 2분기 성장률 지금 뉴욕의 GDP 캐스터 같은 경우는 2%, 그 다음에 애틀란타 나우트는 3%인데 사실 굉장히 영향이 상반기를 놓고 본다면 1%에 그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좋을 거로 트럼프를 봤습니다는 오히려 미국 경제는 지금 상태에서 경기 침체인데 반해서 경기 침체이다 보니까 중국과 아주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워터플 에펙트냐 리플 이펙트냐 그 영향의 바로메터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성장이 좋으면 미국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리플 이펙트가 되는 거고 중국의 성장률 감소가 더 크면 사실 워터플 에펙트에서 미국이 당초 의상대로 미국의 위상 마가가 달성되는 거죠. 근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분 성장률 속보치가 관심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이 어떨까? 상반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이렇게 의도만큼 안 된다. 그러면 미국 내 거센 비판과 함께 결국 이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시장은 정책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화 국면에 된다. 이 트럼프의 관세는 뭐를 치더라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정상화된다. 지금 증시적인 측면에서 벌써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못 쓰겠습니다. 한 의원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 이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빠르게 증가했는데도 세계 주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JP모건의 트럼프 관세 영향이 미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 유지하고 예. 세계 무역계 WTO가 5.3% 이렇게 무역 증가한다.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트럼프 노이즈, 트럼프 수수께끼, 트럼프 퍼즐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풀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시 볼게요. 상반기에 재테크에서 가장 이렇게 이론대로 했다면 실수가 됐던 거죠. 왜냐?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월드 언서튼티 인덱스로 보면 2배나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이 되고 안전자산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보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달러 가치는 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97로 내려갔습니다는 10% 이상 하락했고요.
미국의 국채권도 4월 중순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 이때 미국 증시가 S&P를 앞서 말씀같이 27% 상승했을 때 미국의 국채 10년물 가격은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하락폭보다 더 높은 플러스 13%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상황을 보면 불확실성 증대했으니까 안정자산 가격이 올라가야지 고객들한테 국내 증권사가 안정자산 미국에 국채 투자하세요, 달러가치 투자하세요 하니까 손실이 났고 오히려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위험자산 주가는 S&P가 27% 올랐고 그 다음에 대형 증권사에서 보면 중국 했는데 미국이 더 올라갔고 이게 노이즈 현상이지 않습니까? 퍼즐 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JP모건의 세계경제 그 다음에 더피의 무역 보면 영향을 미미했다. 그러면 돈이 있는 상태죠? 영향이 미미했다.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JP모건의 트럼프 관세 영향, 그 다음에 WTO의 세계 교역 증가가 뒷받침, 그 수수께끼를 풀리는 근거로 오늘 확인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무력화라는 논리가 시장에 일고 있는 건데 이것이 가지는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세계경제라든가 세계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반기에 가장 세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시간이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가장 세게 밀어붙였는데 세계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 성장에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관세 부과국인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로 미국 경제를 생각하고 미국 국민들이 위해서자면 트럼프 관세 정책을 변화를 시켜줘야죠. 그게 지금의 세계 경제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냈는데요. 자, 왜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 일단 미국 내부적으로 보면 지난 상반기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이 미미한 이런 거는 아마 시청자분한테 아마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터표 레포터는 리프리펙트가 됐다 하는 얘기를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마 그 근거가 됐던 것이 공식적으로가 지난 5월 달에 CIT, 미국의 그 연방 법원위원회에서 IIP에 하는 상호 관세에 근거한 관세를 모두 중단시켜라.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국의 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IIPA 1977년 동원했던 이게 미국이 도대체 비상국면인가? 당신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들어왔던 IIPA 이게 지금 비상국면이냐? 미국 경제. 왜냐하면 작년 3분기 성장률 미국이 3%, 4분기 성장 2.3%, 잠재 성장률 1.8% 높은 성장이 무슨 놈의 비상국면이냐? 왜 당신이 이거 가지고 들어왔느냐? 그래서 5월 말에 판결했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개인의 야망이지 않느냐.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결국 개인적 독재 언락이라면 아무리 레드 수협이 탄탄한다 하더라도 레드 수협이 균열이 된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한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후에 균열됐죠. 왜냐? 감세법과 세블코인에서 공화당 이탈, 레드 수협 이탈, 그 다음에 법원 이탈, 위스콘신 대법관에서 레드 수협이 이렇게 트럼프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밀었는데 여기에 실패했죠. 그 다음에 정부 균열, 가장 핵심적이었던 트럼프의 가장 이렇게 핵심적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결국 다지를 떠났죠.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 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0% 밑으로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렇게 균열 상태를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 과연 교역 상대가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죄송합니다는 일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습니다. 예. 대선 기간 동안에 사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렇게 권한 대응을 한 사람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빨리 다가와서 미국의 입장을 내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만 안다. A게임 방식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 내에서 공감대를 갖지 않는 게 우리가 바짝 다가와서 거기서 바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미국 내에서 근거가 약하다 보니까 동맹국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의 상반기에 세계 교육이라든가 세계 성장에서 트럼프 영향이 미미하게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다가갔던 일본이 더 큰 코 다친 지금 상황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일본 내부에서 결국 이시바 시게루가 참여한 선거에서 패퇴하게 된 또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네. 여러 측면들을 봤을 때 저희가 관세 무력화 그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좀 울며 겨자 먹기로 물러난 타코도 여기에 어느 정도 이 힘을 실어줬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이번에는 트럼프 일기랑 다르게 잘 대응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행커가 바로 그 지적했죠. 아베는 집권이길 때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다 맞춰줬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그때 실상이 없었고 예.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실체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4년 기간 동안에 트럼프 요구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자기 국민, 일본이 아베가 떠나가는 사태가 된다. 이게 아마 교훈이지 않냐 그 생각합니다. 집권위에 더 강동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 일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실체가 드러났고 트럼프의 협상 기술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협상의 요구대로 했을 때는 해당 국가들이 어떻게 최고 통수권자가 또 국민들이 위반하는가 하는 것도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 2기에 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강하게 밀어붙인 애들을 걸고 이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좀 내었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자, 지금은 뭐냐? 환율입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역 적자의 가장 주범인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의 달러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달러 약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달러가 약세가 됐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사실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평가절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태입니까? 대부분 다 N달러 환율도 146엔, 148엔. 한국도 원달러 1380. 예. 중국의 위안화도 1달러에 7.2안. 이렇게 평가절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되죠. 그럼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아시아 국가에서 약세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강하게 됐죠. 그거 자체로도 하나의 그렇죠. 큰 거죠. 사건이죠. 큰 거죠. 이것이 각국들의 대응이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다가가면 25악골이 됐고 다가가지 않으면 자기 국익을 지켰다. 왜냐? 관세 피해국 입장에서는 이게 많은 한미 협상에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는 그래요. 각국들이 탈미 현상, 탈달러에서 심화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마가 구상이 되겠습니까? 마가 구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환율 문제도 정말 저희가 1시간 통으로 들여서 살펴볼 부분이 될 것이고 또 네네. 미국 안에서 나오고 있는 관세 무력화 담론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문제가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하반기에 남아있으니 또 필지에 몰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플랜 B의 차원에서 앞으로 뭔가를 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텐데 한 의원께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법과 국제법과 자국법과 미 국민의 여론에 의한 이러한 그 정책이 아니면 트럼프 간사처럼 행정명령에 하면 사실 카멜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lexibility, 카멜론. 그래서 불확실성 등대하지만 세계 국민들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믿지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지지도도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각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수세에 몰린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까? 더 세게 밀어붙일까? 아니면 정말로 미국 국민을 생각하고 세계 인류 발전을 이어고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관세 정책은 여기에서 완화시켜야죠. 어떤 쪽으로 갈까? 근데 트럼프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만둘 수는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강경하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추진했던 게 성과가 안 나오면 그때는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더 법에 의존해야 되고 더 동맹국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본인 자신이 깨끗해야죠.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보면 웹삼 문제 아실 겁니다. 이건 저도 시청자분들 때 말하기 어려운 한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게 파장이 일파만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킹 목사 파일 가지고 개인의 이걸 곤란한 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수권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강하게 나오더라도 국민들, 동맹국들 시장에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타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외국 입장에서 어제 증세기가 많이 났어요. 오늘라도
법인세가 인상된다. 아니면 우리 그 대지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그 다음에 사실 거래세를 정상화시킨다. 이런 쪽에 얘기 나오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코스피 5천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최우선인데 예. 이렇게 거래세를 정상화시키고 대지 요건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또 법인세도 인상시키고 하면 이게 뭐냐. 트럼프의 지금 탁구와 마찬가지로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제 코스피 예설을 보면 40포인트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든지 신뢰입니다. 코스피 5천이면 거기에 세부적인 조건도 세법이라는 게 정도 맞춰줘야 최고 통수권자가 가장 주력하는 이 사항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트럼프의 타코 실수의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우리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